지난 5월 사남매의 아빠 41살 정슬기 씨가 집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 일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이었습니다. 정 씨는 주 6일 심야 새벽 배송을 했습니다. 저녁 8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캠프와 배송지를 3차례 오가는 3회전 배송이 업무였습니다. 초창기에 한 3, 4주 만에 거의 10kg가 빠졌으니까는요.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인 심실세동 심근경색 의증, 유족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인에 대한 논란과 함께 죽음의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과 쿠팡 사이엔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간접고용이라는 택배기사들의 특수 고용 형태 때문인데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는 택배 대리점들과 배송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청으로 이 대리점의 택배기사들이 쿠팡의 배송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이 직고용한 택배기사인 쿠팡 친구와는 달리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구분됩니다. 정 씨 역시 1톤 화물차를 보유하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쿠팡 퀵플렉스로 일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전문 배송업체, 즉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 소속된 개인 사업자니 원청인 쿠팡 CLS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유족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 씨가 쿠팡 CLS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았고 정 씨 죽음에는 원청인 쿠팡 CLS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유족 측은 그 근거로 새벽 시간 SNS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쿠팡 CLS 남양주 이캠프 측에 달려달라는 독촉에 정 씨는 개처럼 뛰는 중이다. 최대한 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저는 바라는 거는 그냥 단 한 가지예요. 애 아빠한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만든 시스템으로 이렇게 됐다. 이와 관련해 쿠팡 CLS 측은 배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택배기사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대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쿠팡. 올해엔 공정위 기준 재계순위 2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3월엔 로켓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수조 원대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편 쿠팡과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 90곳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속 직원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깜깜한 새벽, 대형 화물트럭 뒤로 구급차 한 대가 서 있고 경찰이 건물 앞을 분주히 오갑니다. 오늘 새벽 4시 45분쯤 경기도 군포시 한 빌라 복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이곳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60대 택배기사 박모 씨. 발견 당시 주변엔 쿠팡 상자 3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들 같지 않죠. 지역마다 다 틀린데 이쪽이 조금. 박 씨는 쿠팡의 물류 배송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 개인 사업자 신분입니다. 약 1년간 일했는데 수수료는 건당 받았고 근무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새벽 배송 담당이었습니다. 박 씨 앞으로 기록된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정도. 다만 산업재해 발생 시 심야 노동은 30% 가산하라는 게 노동부 고시여서 실제 노동 강도는 주 67시간 이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새벽에 일을 했으면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죠. 시간에 쫓기는 그런 압박 업무 등등 하면은 육체 강도도 높으니까. 택배노조는 박 씨의 죽음은 명백한 과로사라며 쿠팡의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 주간 12시간, 야간 10시간 불가동하는 시스템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 피로가 축적돼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쿠팡 측은 숨진 박 씨는 쿠팡 직원이 아니라 물류대리점의 개인 사업자이고 배송 물량은 통상 수준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의 과로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유미입니다. 이처럼 새벽 배송까지 할 정도로 빠른 배송을 자랑하는 쿠팡에서 유독 느린 게 있습니다. 이 물건을 공급한 소상공인들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 줄 때인데요. 이 정산이 늦어져 생기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을 통해 음료수나 통조림을 파는 이 식료품 도매업체는 늘 대금 정산이 걱정입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이 판매 대금을 너무 늦게 정산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11%를 뗀 정산금은 판매로부터 약 한 달이 넘게 지나야 통장에 들어오는데 이때도 전체 금액의 70% 정도만 입금됩니다. 다음 물건 떼올 돈이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현금을 입금을 해야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이 그때그때 지급이 안 되면 저희가 매입을 못하는 거죠. 이 업체는 결국 3년 전부터 은행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았다는 매출 서류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그만큼의 돈을 먼저 대출받고 은행은 플랫폼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구조입니다. 정산만 제때 해줬어도 낼 필요 없는 이자를 내가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입점업체라는 게 대부분이 중소상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정말 제가 보기엔 되게 억울한 상황이다. 게다가 판매 시점이 아닌 소비자 구매 확정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길게는 2달 넘게 정산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 측은 최대 정산 기한을 60일로 하는 현행법을 지키고 있다면서도 연내로 선불 정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은 KB국민은행에서만 한 해 6천억 원 수준. 플랫폼이 더 신속하게 소상공인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하게 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 이곳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바닥에 포대기를 반쯤 접은 상태에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 쿠팡에 입사한 이 씨는 최근 첫 휴가를 썼는데 피로를 호소하며 가족여행까지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이 씨의 근무 시간은 매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이 씨는 이 같은 심야 새벽 배송이 힘들다는 말을 가족에게 자주 해왔습니다. 특히 계약직이던 이 씨가 고강도 야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무급 휴식 시간에도 일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혼자 쉬게 된다면 당연히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을 것이고 정규직 전환 등이 불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게 시간에 우리 쿠팡 친구 대부분은 무급으로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통장에 매달 찍힌 금액은 280여만 원. 대책위 측은 심야 노동 할증도 제대로 붙지 않은 금액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심각한 노동 착취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던 이 씨의 1차 부검 소견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유족과 대책위 측은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을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죽음의 배송을 강요한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쿠팡 측은 이 씨가 지난 12주간 주당 평균 4일 동안 40시간을 일했다며 업계 평균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